안녕하세요. K스타 뉴스룸의 정수현입니다. 화제의 연예계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스타브리핑에서는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무산 소식을 다루고 병원연 극장가 기대작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은밀한 연애에서는 세대를 대표해온 여배우 트로이카의 몇 명과 그 활약상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그럼 연예의 중심 K스타 뉴스룸 지금 스타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소속사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에 나선 건데요. 지난달 29일 소속사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또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만 무려 431억 원에 달했는데요. 다만 피고 개인별로 청구액이 다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이탈과 또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장 접수 이후에 다니엘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다니엘의 봉사활동 근황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격담을 전한 누리꾼은 2시간 동안 열심히 움직여주는 봉사원 중 한 명이었다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분쟁의 중심에 서면서 뉴진스의 5인 컴백도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멤버 5인은 공개적으로 모두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요. 혜린과 혜인은 일찍이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 3멤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한이와 다니엘, 민지 또 이렇게 3멤버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중 한이만 지난 연말 갈등을 봉합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녀가 지난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속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그의 복귀 소식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재 뉴진스는 4인조와 3인조 사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아직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멤버 민지의 행보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형태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연말 불법 의료 논란의 중심에 선 코미디언 박나래 씨와 주사 이모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해외 교수 출신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사협회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나래 씨뿐 아니라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 씨, 또 유튜버 입짧은 햇님까지 같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들은 이 씨에게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고 결국 활동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이 논란은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며 함께 불거졌는데요. 이 양측 간의 법적 다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법원은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안주 심부름이나 파티 뒷정리 같은 사적 괴롭힘을 당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압류 신청 인용이 박나래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박나래 씨 관련 사건만 총 7건이 경찰에 접수돼 새해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이 일본의 대표 연말 프로그램에 불참했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이 짙어진 가운데 그 배경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에스파의 소속사는 지난 연말 닝닝이 일본의 대표 연말 프로그램인 홍백가합전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고 카리나와 지젤, 윈터 3명의 멤버만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닝닝이 불참하게 된 것이 독감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일본에서 있었던 에스파 출연 반대 여론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닝닝이 있는 에스파의 홍백가합전 출연 반대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12만 명이 훌쩍 넘는 누리꾼들의 서명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닝닝의 출연을 반대한 건 지난 2022년 그녀가 SNS에 올린 사진 때문인데요. 당시 이 사진 속 조명이 원폭 버섯구름을 연상시킨다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뒤늦게 이 논란이 재조명되자 소속사는 닝닝의 게시물에는 특정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향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한 조세와 복지체계 근간을 흔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는데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먼저 신은경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체납 금액은 총 9,517만 원입니다. 또 코미디언 이진호 씨도 이번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진호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9개월간 2,88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인적사항 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새롭게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대작 영화들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국내 영화계 거장들이 신작으로 돌아오고 해외 대작들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기대작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원 희생된 게 처음인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건 설 연휴 직전인 2월 11일 개봉하는 유승환 감독의 휴민트입니다. 류 감독이 베테랑2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내놓는 신작인데다가 조인성 씨와 박정민 씨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 정보냐? 내가 알아서 해. 설 연휴에는 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합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으로 유해진 씨와 박지훈 씨가 출연합니다.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은 오는 7월 10년 만에 신작을 내놓습니다. 나 감독의 신작 호프는 고립된 항구 마을에 외계인이 나타나는 SF 스릴러물인데요. 배우 황정민 씨와 조인성 씨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 마이클 패스벤더까지 합류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국내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신작 오디세이로 돌아옵니다.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아 트로이 전쟁 영웅의 귀환 서사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와 오는 7월 개봉하는 스파이더맨의 새 시리즈도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빌런 닥터 둠으로 복귀하고 캡틴 크리스 에반스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타브리핑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연예계 전문가들이 각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전하는 토크쇼 은밀한 연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대를 대표해온 여배우들의 업적과 그 이면의 이슈, 논란까지 살펴봅니다. 신규진 씨와 정재희 씨가 진행하는 은밀한 연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예계에 숨겨진 은밀한 이야기, 연예계 흥미로운 소식들만 쏙쏙 뽑아서 속 시원한 수다와 정확한 팩트 체크로 풀어드리는 연예 토크쇼 은밀한 연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규진입니다. 오늘 은밀한 연예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한 시대를 풍미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 트로이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시절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장악했던 레전드 여배우들의 이야기부터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신예 트로이카들의 활약과 행보까지 재미와 정보 모두 놓치지 않는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희 아나운서가 돌아오셨네요. 네, 드디어 돌아왔어요. 저번 주에 저 없이 뭐 행복하셨어요? 저는 나름 행복은 하긴 했는데 이거 방송 보니까 너무 입꼬리가 귀까지 걸리셨던데. 저희 궁합도 봤다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고수가 되고 싶지만 안타깝게 연애만 파고 있는 연애 고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수연 또 아나운서가 또 와서 하루를 이렇게 또 대신을 해 주셨는데 네. 보시면서 좀 긴장을 좀 하셨나요? 긴장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제 자리에 위협을 좀 아하. 받았달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두 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랑 이제 제이 씨가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좀 수현 씨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뭐 두 분이 누가 어울렸다를 떠나서 안 계실 때 네. 굉장히 좋아했다. 안 되겠네. 일이잖아요. 일이죠? 그럼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일이죠. 아, 예. 그렇다면 뭐 그럼 일 됐어요. 마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안 기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연세의 새로운 소식들로 꽉꽉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K스타 뉴스 안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YTN 스타 곽현수 기자입니다. 이 여배우 트로이카에 관련된 주제인데 레전드 여배우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 밖에서 현직 연예부 기자들로 구성된 저희 은밀한 기자단도 지켜보고 계시죠? 오늘도 유익한 정보와 솔직한 리액션을 담은 은밀한 댓글 마구마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설레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배우 트로이카인데요. 시대별로 어떤 여배우들이 한 시대를 대표하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의미와 흐름을 차분히 또 깊이 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한번 빠지긴 했지만 우리 팀의 브레인, 우리 정재희 아나운서. 네. 트로이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트로이카는요, 삼두마차를 뜻하는 러시아어입니다.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 명의 핵심 인물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연예계에서는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의 여배우 트로이카가 대표적인데요. 문희, 윤정희, 남정임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문윤남 트로이카라는 말이 실제로 쓰였다고 할 정도로 이 당대 충무로의 전성기를 이끈 1세대 스타들이죠. 윤정희 씨는 선역에서부터 악역까지 정말 다양한 역을 소화했고, 남정임 씨는 주로 발랄한 배역을, 또 문희 씨는 주로 눈물 연기를 중심으로 한 선역을 맡았습니다. 1세대 트로이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네, 1세대 트로이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2023년에 우리 곁을 떠난 배우 윤정희 씨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윤정희 씨는 시작부터가 전설이었습니다.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 당시에 12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이 됐고요. 데뷔하자마자 신인상을 휩쓸면서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 하는 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윤정희 씨 하면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976년에 건반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백건우 씨와 프랑스 파리에서 이응로 화가의 집에서 정말 조촐하게 너무 결혼식을 낭만이다. 올렸는데요. 이후 윤정희 씨는 남편의 예술적 동반자로 그리고 해외 연주 일정 모두 챙기는 비서 역할을 자처하며 내조에 힘써왔습니다. 대박. 사실 그 시절 여배우들 하면 결혼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로이카 배우들도 결혼 후에 내조에 힘쓰면서 연기 활동도 아무래도 조금 축소가 됐겠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고요. 윤정희 씨도 사실은 결혼 후에 내조로 공백기가 있었지만 작품 활동도 대단했습니다. 무려 33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와. 아마 요즘 팬들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마지막 작품은 칸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이창동 감독의 2010년작 영화 시일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극중 배역처럼 실제로 알츠하이머 투병을 10년 넘게 해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윤정희 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를 하고 싶다던 바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지난 2023년 1월 19일 향년 79세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일군 영원한 우리의 음악의 여왕으로 시청자분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세대 트로이카 중 한 명인 남정임 씨는 1965년 KBS 공채 탤런트로 먼저 얼굴을 알렸고요. 네. 같은 해 영화 유정의 여주인공 공모에 이제 뽑히면서 스크린에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더 재밌는 건 그때 맡은 역할 이름이 남정임이었고 그걸 그대로 예명으로 쓰면서 스타가 됐다는 점입니다. 우와. 이제 남정임 씨의 전성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결혼 전까지인데 윤정희, 문희 씨와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를 부르던 딱 그 시기죠. 이제 세 사람 중 남정임 씨는 특히 발랄하고 깜찍한 이미지, 밝은 캐릭터로 대중적인 사랑을 크게 받았다는 평가가 많고요. 다만 1971년 제1교포 사업가의 결혼으로 영화계를 잠시 떠났다가 1976년 복귀 이후
1978년을 끝으로 사실상 은퇴하는 흐름이라 오. 짧고 강하게 남은 전성기의 인상이 더 선명하게 남는 배우라고 할 수 2년 만에 있습니다. 다시 은퇴를 하신 거네요. 그리고 또 이분도 빼놓을 수 없죠.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히로인 문희 씨입니다. 당시 서울 시내 단 한 개 영화관에서만 무려 37만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윤정희, 남정임 씨도 이루지 못했던 기록을 이 새로 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극중 비련의 여주인공을 맡아서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이때부터 문희 씨는 자연스럽게 눈물의 여왕이라는 상징적인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진짜 이 시절은 그 영화가 중심이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쵸.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직접 극장으로 가서 이제 보는 약간 낭만이 좀 더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그렇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이끌었던 2세대 여배우 트로이카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1세대 트로이카가 음악의 여왕이었다면 2세대 트로이카인 유진, 정윤희, 장미희 씨는 7, 80년대의 영화관은 물론 브라운관까지 동시에 장악하면서 멀티 엔터테이너의 시대를 연분들입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네요. 그럼요. 이때 당시 이분들 수영복 화보 하나만으로도 신문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시대의 아이콘이었는데요. 바로 유지인 씨, 정윤 씨, 장미희 씨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지인 씨는 유지인 연극 영화학 석사 출신다운 지적인 미녀의 대명사였고요. 영화 신받다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보통 사람들이 대표작인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당시 여대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워너비였습니다. 우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단군일의 최고 미녀 우와, 와, 수식어가 단군이를. 대단한데요? 우머. 수식어의 수식어가 정윤희 대박이다. 씨인데요. 네. 역대급 미모하면 지금도 가장 먼저 소환되는 여배우입니다.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와 앵무새의 몸으로 울었다로 대종상 여우주연상 2년 연속 수상했고요. 우와. 뭐 다 그래서 우는 걸 좋아하시네요. 연기력은 당시 영화들 제목이 그러네요. 다 새들이 네. 우네요. 몸으로도 근데 우르셨고 지금으로 밤에도 우셨고. 하면 굉장히 재밌지만 그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었고 드라마 청춘의 덫 오, 아실 오, 거예요. 오. 원작입니다. 아. 그래서 최절정의 인기를 누린 분이었습니다. 청춘에도 나세요? 알죠? 나중에 심은하 씨가 다시 그쵸, 한번 하긴 전 처음 들어봤어요. 또 이렇게 또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청춘에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엄청나게 화제작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희 씨는 아마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네네네. 계시니까 아실 텐데 영화 겨울 여자 한편으로 당시 흥행 기록을 싹 갈아치우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고요. 이후 사회 찬미 같은 작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최고로 우아한 배우로 우아하시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밤이에요. 아시죠? 알죠. 네, 그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 그럼 시계를 이제 조금 더 최근으로 좀 당겨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희 아나운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요. 더 어리기 때문에 네, 이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네. 아직까지 아시는 분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지금부터는 아마 아시는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기대돼요. 예. 진짜 저희가 직접 TV로 봤던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평균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상 뭐 외모로는 가장 최연장자인 우리 곽 기자님이 우리 박 기자님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이런 당황하셔서 멘트 못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런 농담도 던지고 하는 거죠.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늘상 다행입니다. 듣는 일이기 때문에 예. 대중과 더욱 밀접해지며 시대를 대표했던 199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누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배우 전문가 곽 기자님 어떤 분이 계셨죠? 네, 여배우 전문가라는 멘트도 자주 들어서 당황하지 않았고 그렇습니까? 네, 이 시기에 여배우 트로이카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비로움의 심은하, 스타일의 고소영, 그리고 연기력의 전도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다. 먼저 심은하 씨는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입니다. 청순함의 대명사인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복수의 화신이 된 아까 말씀해주신 청춘의 덫까지 네네. 극과 극을 오가는 연기를 보여줬죠. 2001년 은퇴 후에도 여전히 대중이 가장 그리워하는 신비로운 아우라를 가진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영 씨는 90년대 트렌드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 뷰티의 로미 캐릭터 하나로 당대 모든 젊은이들의 워너비가 됐죠. 서구적이고 세련된 외모로 도시적 미인의 전형을 만들었으면서 지금까지도 광고와 패션계에서 독보적인 스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연 씨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칸의 여왕입니다. 멜로, 스릴러,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한국 영화계의 보물이기도 하죠. 특히 밀양으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한국 배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말 그대로 연기의 정점에 서 있는 배우입니다. 아 진짜 90년대 트로이카 하면 진짜 이 세 분을 빼놓고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심은하, 고소영, 전도연 씨 일과 사랑 두 마리를 다 잡은 오, 스타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고소영 씨는 사실 뭐 장동건 씨와 아. 세 개의 결혼식을 올렸었고 그렇죠.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2007년에 9살 연상의 사업가 강시규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분 모두 배우로 모두 현역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심은하 씨는 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전설로 포함합니다. 인기 최절정이었던 2001년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가짜 복귀설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네. 아마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다스리부터 아까 말한 청춘의 덫, 아, 예, 서늘한 복수까지 짧고 굵은 활동 기간에 보여준 압도적인 연기력과 신비로운 외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앞으로 당겨오니까 우리 네. 정재희 아나운서도 좀 리액션이 확실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설로만 이제 접하던 이분들의 이름을 들으니까 네. 왜 이분들 앞에 어. 트로이카라는 그 호칭이 붙었는지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좀 실감이 나죠. 근데 사실 저는 네. 이분들의 작품을 실시간으로 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 하면서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들이라서 뭐 이름만 들어도 왜 트로이카로 불렸는지 딱 느껴지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 배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세대가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하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정재희 아나운서를 위해서 한 세대를 또 앞당겨 보겠습니다. 와 좋아요. 이분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 사실 저는 이 시대를 가장 그리워했습니다. 그런가요? 전 이 누나들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쳤던 것 같은데 자 그럼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서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할 수 없는 딱 수식어가 있습니다. 있죠. 테티서 이전에 태해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희, 해교, 지연 이 여배우분들의 이 글자를 따서 네. 태해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만 들어도 한 시대가 떠오를 만큼 당시 대중문화의 중심에 섰던 여배우들이 이 시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 또 이 시기는 제가 또 자랑스럽게 설명을 좀 해드릴 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알죠. 아이고. 바로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씨입니다. 데뷔 직후부터 세련된 외모로 주목받았던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광고와 작품을 넘나들면서 방송가를 아주 쥐락펴락해요. 오. 명실상부한 톱스타 트로이카로 불리죠. 그쵸. 지난 2009년에는요 MBC가 이들의 이름을 따서 태희, 해교, 지연이라는 시트콤을 선보일 만큼 그야말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김태희 씨는 지성과 클래식한 매력으로 또 전지현 씨는 압도적인 흥행 파워 그리고 캐릭터 장악력으로 그리고 송혜교 씨는 한류의 상징이자 멜로 퀸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태희지의 중심이자 서울대 출신 연예계 최고의 엄친딸. 네, 못 김태희 따라가죠. 씨 얘기를 해볼 까하는데요. 2017년 가수 B 씨와 결혼해서 지금 사실 두 딸의 엄마가 됐죠. 네네. 예, 지난해 예능에 나와서 육아 스트레스로 사식충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고백을 할 만큼 한동안 육아와 가정 생활에 집중하면서 배우로서 긴 공백기를 좀 가졌었습니다. 과거 마이 프린세스 보셨나요? 마이 프린세스는- 장욱정. 아 장욱정은 압니다. 그쵸, 느낌이 네네네. 조금씩 보셨을 세대인데. 저는 구미호 외전 봤습니다. 김태희 악녀로 누나. 나왔던. 예 그리고 러브 스토리인 하버드 네네. 그거 봤습니다. 그러면 뭐 더 앞선 세대 그쵸, 확실히. 그쵸. 예, 네. 그 프린세스나 뭐 장욱정 같은 작품들이 화제성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 김태희 씨 시청률이나 이런 연기력 면에서 다소 당시에는 호불호 갈리면서 부침도 조금 겪었는데요. 네. 하지만 결혼 이후에 최근 행보는 좀 다릅니다. 2020년에 하이바이 마마에서는 굉장히 진한 모성의 연기로 맞아요. 호평을 받았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장르물이었거든요. 맞아요, 연기 맞아요.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마존 프라임 시리즈 버터플라이로 할리우드 진출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한 건데 김태희 씨의 연기 이막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여배우 트로이카가 결혼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바통을 넘겼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이막을 펼쳐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트로이카의 세대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저도 정말 팬인데 이분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뱀파이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동안이세요. 바로 한류 스타 송혜교 씨인데요. 그쵸. 저는 이분이 이제 그 순풍 산부인과 그 시절부터 지켜봐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모습이 정말 그대로라서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저는 송혜교 씨 좀 닮고 싶어요. 송혜교 씨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늙지를 않으시고 너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으신지. 진심이 묻어나네 눈빛이. 팁이 있으시다면 좀 공개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송혜교 씨는 1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얼굴 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 초동안 뱀파이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1994년 교복 모델로 데뷔한 이후에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풋풋한 매력을 보여주며 얼굴을 알렸고요. 드라마 가을 동화를 통해서 한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올인, 풀하우스를 연이어 히트를 시키셨죠. 근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최근에는 기억하시죠? 넷플릭스 시리즈 저 이거 봤습니다. 더글로리. 더글로리를 통해서 강렬한 연기 변신에 성공을 하시면서 또 한 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대사 한번 하셔야죠. 뭐였죠? 연진아.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이거는 송혜교 씨 대사가 아니구나. 그거는 이거 네, 그거는 연진이 대사였고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응원한다 연진아 이거 아닌가? 멋지다 연진아 이건가? 멋지다. 장하다 멋지다 뭐 이런 연진아였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네요. 송혜교 씨, 저 진짜 팬입니다. 내가 갑자기 고백하는 거 너무 고백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 마음을 좀 이제 조금이라도 전달을 전달하고 받았으면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이 마음이 전해져서 오랜 시간 활발하게 또 이 활동을 또 이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송혜교 씨도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송혜교 씨는 말씀해주신 화려한 커리어만큼이나 좀 드라마틱한 삶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배우인데요. 특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난 송중 씨와의 결혼은 당시 아시아 전역을 흔들 만큼 메가톤급 뉴스였습니다. 진짜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9개월 만에 두 분이 이혼을 선택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당시 워낙 대중의 관심이 쏠렸던 터라서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송혜교 씨는 쏟아지는 억측 속에서도 침묵하면서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를 했고 연기로 개인사를 극복해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송중기 씨와 이혼 당시에 좀 기억이 나는데 확인되지 않은 루머, 그 억측 맞아요. 때문에 송혜교 씨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사실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워낙 세계의 커플이었던 만큼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된 면도 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송혜교 씨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었죠. 그래서 2022년에 넷플릭스 더글로리로 모든 우려를 단번에 씻어내면서 화려한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벽했죠. 특히 그 이전까지는 멜로퀸으로 불렸잖아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학폭 피해자 문동은으로 분해서 서늘한 연기를 보여줬죠. 당시에 김은숙 작가가 송혜교 씨가 정말 독하게 준비를 했다고 연기 열정을 칭찬할 정도였는데요.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쥐었고 전 세계적인 흥행까지 기록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퀸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경력 되면 연기라는 게 익숙하니까 좀 설렁설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독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생활의 아픔을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도끼로 승화시키면서 이 실현 이후에 오히려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고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송혜교 씨에 이어 전지현 씨도 결혼 전이나 후나 관계없이 정말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스타.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제 전지현 씨랑 그리고 우리 저희 같은 동양인 창원의 자랑 강동원 형님이
한 작품에서 만난 걸 보고 저는 포스터만 보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왜 그렇게 연결을 지으시지? 고향 선배님이시니까 아.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네. 예, 예, 창원 선배님이신데 네. 그냥 그 전지현, 강동원 이 두 분이 이 한 씬에서 이 나오는 그림만 봐도 야 나 진짜 이거 너무 설렌다. 이건 감탄을 안 하고는 와, 떨린다, 떨려. 와 진짜 비주얼 최강 조합 아니었습니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봤는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지현 씨가 강동원 씨랑 함께했던 그 디즈니 플러스의 북극성을 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작품을 통해서 전지현 씨가 기존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특히 강동원 씨와의 만남만으로도 제작 단계부터 이제 전 세계가 들썩였는데 공개 직후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의 비주얼 조화는 물론이고 전지현 씨가 보여준 전 주 유엔 대사로서의 묵직한 카리스마와 맞아. 첩보 액션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지현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기작에서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바로 드라마 인간 구미호에 캐스팅된 소식인데요. 오. 네. 이번에는 무려 2,000살을 먹은 구미호 역을 맡았습니다. 상대 역인 지창욱 씨와의 호흡을 맞추면서 겉은 화려한 톱스타지만 실상은 인간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도발적인 구미호로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역할. 이 북극성에서의 차갑고 지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서 팬들은 벌써부터 전지현표 판타지 루크의 귀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렌다. 와 전지현 씨가 구미호로 나오면 저는 바로 간을 내어드릴 자신 있습니다. 구미호를 상당히 아무도 좋아하시네요.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구미호 저 구미호 외전부터 구미호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또 아. 신민아 씨가 구미호 했을 때도 아, 좋아했고, 그쵸, 그쵸. 많이 하시군요. 예, 전 구미호 매니아입니다. TMI인데요. 언제든 제 간은 꺼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명이 별주부거든요. 아, 예. 그렇게 쉽게 꺼내. 예, 그냥 바로 이렇게 툭툭툭툭. 야, 근데 전지현 씨 역시 결혼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남편분도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떤 분인가요? 네, 전지현 씨 2012년도에 초등학교 동창인 최준혁 씨와 결혼을 했는데 낭만이다. 남편이 집안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우선 시조모가 그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 고 이영희 씨고요. 또 시어머니가 역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이정우 씨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어머니 이정우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내 며느리가 전지현인 게 아직도 맞아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어머 귀여우시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정도로 며느리 사랑이 굉장히 지극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남편 최준혁 씨는 사실은 을지로 장동건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훈훈한 외모에 현재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재력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지현 씨가 이렇게 결혼 후에도 별에서 온 그대, 암살 같은 대작들을 연달아 터뜨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든든한 가족들의 지지가 컸다고 보여지고요. 또 보통 톱스타들이 결혼하면 활동이 뜸해지기 마련인데 전지현 씨는 이 시대의 이런 예술적 감각과 남편의 든든한 외조 덕분에 오히려 배우로서 더 당당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결혼하면 은퇴하던 시대였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외조를 받는 시대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지현 씨 부부 사이에서도 불화설이 조금 돌았었어요. 이런 걸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2010년 정도에 별거설에 휩싸였던 그 네, 일화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 남편 최준혁 대표가 대처가 정말 기발했습니다. 그때 본인의 이제 그 카톡, 깨깨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만화 슬램덩크로 바꿨는데 대사를 패러디하면서 전전 남편 하고 싶어요. 라고 해명해 사랑꾼이시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구절절한 해명 대신 나는 여전히 전지현 진짜 남편이고 깔끔하다. 싶다는 마음을 위트 있게 표현한 건데요. 이 센스 있는 푸사 한 장으로 근거 없는 루머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결국 이런 든든하고 유머러스한 남편의 외조가 전지현 씨의 흔들림 없는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 아닐까. 비결 많네요. 네, 좋습니다. 좋다. 이런 센스 있는 거 좋아합니까? 네. 전 남편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푸사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셔도 될 것 푸사. 같아요. 네. 부사. 그때는 드셔도 될 것 슬램덩크 같아요. 남자들은 슬램덩크 많이 하는데 근데 정말 센스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물론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 맞게 좀 센스 있게 그렇게 큰 말 없이 그냥 딱 한 문장이잖아요. 그걸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조금 난감하고. 아이, 그렇죠.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죠? 야 역시 이런 센스가 있어야 김지현 씨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 진짜 않나.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센스를 좀 더 갈고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완벽해지시겠네요. 아, 네. 왜요? 아닙니다. 이런 공격에 좀 더 약하네요. 아까 저 플러팅 하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오면 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 방어력이 영이 순수한 면이 좀 예, 있으시구나. 그래서- 아니, 공격력만 있고 방어력은 없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저 들어오면 바로 완벽해지시겠어요. 이거 그만하세요. 전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계 은밀한 이야기. 혹시 어디선가 들은 믿기 힘든 제보, 은밀한 연예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익명 보장, 사실 확인 철저.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제보창으로 보내주십시오. 사실 트로이카라고 칭할 정도면 그냥 반짝 스타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강력한 임팩트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걸어온 길에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MZ세대 트로이카들을 선정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80년대 한국 영화계 자존심이자 우리에게는 월드스타 이 네 단어를 가르쳐준 분이십니다. 강수연 씨 이야기인데요. 사실 강수연 씨 지난 2022년 5월에 저 이날도 너무너무 기억하는 게 저희가 그때 5월 연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강수연 씨가 뇌출혈로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당시 향년 55살이란 너무 이른 나이에 영화계 전체가 사실은 큰 슬픔에 잠겼었죠. 강수연 씨는 시바지, 아재아재, 바라아재 같은 작품을 통해서 여배우가 영화의 메시지와 무게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와. 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이끌었던 강수연 씨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이분이 하신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영화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고 기품 있던 그녀의 모습이 사실은 유작이 된 넷플릭스 영화 정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이게 그러니까요. 황정민 배우의 영화 명대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강수연 님의 이제 명언이었네요. 네, 실제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 때 영화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강수연 배우가 굳건히 지키면서 영화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아시아에서 그래도 저희가 손꼽을 네, 수 있는 맞아요.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을 마련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영애 씨는 연기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1991년 데뷔 이후에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요. 17년간 240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할 만큼 이영애 씨의 브랜드 파워는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 전성기 때는 하루에 TV만 틀면 이영애 씨가 나온다고 해서 이영애의 하루라는 유머가 돌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수많은 광고를 이영애 씨가 섭렵을 했습니다. 그럼 박 기자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영애 씨의 광고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카피만 기억이 나는데 그 산소 같은 여자 그게 이영애 씨를 아예 대표하는 수식어가 돼버린 카피라서 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도 그 광고가 화장품 광고였는지 샴푸였는지 산소. 네, 그래요? 그게 잘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미지랑 너무 찰떡이라서 그것만 다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카피만 맞아요. 남아. 연예계 전문가들과 이슈를 짚어본 은밀한 연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은 K스타 뉴스룸이 직접 찾은 연예계 현장 소식인데요. 지금 바로 글로벌 OTT 시리즈 캐셔로 제작 발표 현장으로 가보시죠. 민수가 그게 10,000원? 여기 넣었다. 돈을 손에 쥐는 만큼 힘이 생겨. 돈을 쓰는 만큼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설정으로 등장한 OTT 새 시리즈 캐셔로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작 발표 현장에는 이창민 감독을 비롯해 주연 배우 이준호, 김혜준과 김병철, 김양기와 이채민과 또 강한나 씨가 참석했는데요. 월급쟁이 히어로라는 독특한 컨셉과 짠내나는 일상을 예고하며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뭐라고 딱히 정의할 수 없는 드라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월급쟁이 상욱이가 이렇게
자기가 손에 쥔 돈만큼 초능력을 쓸 수 있다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자기 일상을 지키기 위해 초능력을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일상을 지키라고. 히어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조금은 좀 평범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히어로물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만큼, 자기가 마신 술만큼, 자기가 먹는 음식만큼 힘을 쓸 수 있다는 설정을 통해 조금 평범한 사람들이 초능력을 쓰는 그런 히어로물을 만들었습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는 거다. 초능력 쓰지 말자. 주인공 이준호 씨가 맡은 강상훈 캐릭터는 공무원으로서 신혼집 마련을 위해 10원 한 장 아껴가며 적금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생깁니다. 강상웅은 비범함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예요. 정말 평범한 친구고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던 그런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손에 쥔 현금만큼 힘이 세지지만 그 힘을 쓰면 내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웃픈 상황에 처해 있는 캐릭터죠. 사실 상웅이가 가장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근데 남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상웅이는 어떤 인물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고. 상웅의 초능력이 지출이라면 그 지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상웅과 9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 민숙 역의 김혜준 배우인데요.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던가 청약을 들어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뭘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 오히려 그런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거나 억척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지혜롭고 좀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웅팀에는 이름조차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 합류합니다. 술에 취해야 벽을 통과하는 변호인 김병철 씨, 그리고 섭취한 칼로리만큼 염력을 쓰는 일명 빵미 방은미 역의 김양기 씨입니다. 술에 취하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악의 무리와 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강상웅을 만나게 되고 상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런 잠재력을 보고 함께 세상을 구하자고 제안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은미는 섭취한 칼로리만큼 초능력, 염력을 쓸 수 있는 인물입니다. 별명이 빵미인 점은 항상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제 염력을 쓸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빵을 먹으면서 대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작된 캐셔로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 현실의 고민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가치를 묻는 작품입니다. 한 땀 한 땀 되게 오랜 시간 정말 공들여서 작업을 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의 매력이 너무도 잘 살아있고 진짜 편안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예계를 달군 핫이슈부터 세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들, 또 독특한 설정의 히어로물 캐셔로 제작 발표의 현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K스타 뉴스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 흥미로운 연예계 소식과 생생한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타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